반갑습니다. 선희쌤의 마음동행 심리상담가인 이선희입니다. 의대 갈 아이인지 공대 갈 아이인지 그냥 감으로 정하시면 큰일 납니다. 웩슬러를 보면 아이의 언어 두뇌, 문제 해결 두뇌 명확하게 갈립니다. 어떤 아이는 말하고 이해하는 힘이 강해서 의대형, 또 어떤 아이는 구조 파악, 추론 능력이 뛰어난 공대형. 헷갈리신다면 아이의 진짜 적성 웩슬러가 딱 잘라서 보여줍니다. 피디님, 오늘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소장님, 웩슬러에 대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정말 웩슬러로 의대형인지 공대형인지 구분이 되는지 이 주제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주제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웩슬러는 단순한 IQ 검사가 아닙니다. 언어 두뇌 또는 추론, 문제 해결 이런 두뇌의 비율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웩슬러는 단순한 IQ가 아니라 언어 두뇌 또는 문제 해결 두뇌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또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설명하고 이해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어떤 아이는 추론하고 구조를 파악하는 힘이 강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진로 고민,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보시면 훨씬 참고하실 수 있으세요. 의대형 아이들은 어떤 프로파일을 보이나요? 그죠? 언어 이해력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개념 설명 능력 등 요런 소검사 프로파일이 전반적으로 많이 발달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뇌 구조가 좀 발달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언어, 시공간, 유동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이 골고루 발달된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웩슬러로 보는 의대형 아이들 특징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의대형의 아이들은 웩슬러에서 패턴이 아주 좀 뚜렷합니다. 먼저 언어 지표가 조금 대체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설명 듣고 바로 이해하고 개념을 말로 정리하는 능력들이 조금 강한 친구들이 좋아요. 그리고 작업 기억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많은 정보를 머리에 담고 기억력이 참 좋은 거죠.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이런 기억들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기억력은 사실 성적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순서대로 처리하는 힘도 좀 뛰어난 편이에요. 실제 검사에서도 보면은 언어 이해, 단어 설명, 숫자 반복 같은 과제도 매우 강합니다. 의대형은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들을 대체적으로 좀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특히 그런 얘기를 하셨던 아버님이 계셨는데 본인이 한의사세요. 근데 본인이 되게 기억력이 좋아. 이 작업 기억과 기억력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근데 한의대에 가서 시험을 치는데 와, 이게 작업 기억이었나 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한 페이지를 스캔하듯이 외우더라. 나도 기억력이 좋은데 와, 저 친구들은 넘사벽이네. 이랬던 친구들이 많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작업 기억은 의대생들에게 좀 많이 유리한 편입니다. 실제로 공부량이 많아서 스캔하듯이 외우는 이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외우는 힘이 아니라 말이나 개념 정보를 조직하는 두뇌를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을 진짜 많이 읽어야 돼요, 의대생들은. 인문학적 소양 아주 필요합니다. 그럼 점수만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아요. 공대형 아이들은 어떤 게 중요할까요? 그죠? 이제 의대형의 친구들을 말을 했으니까 공대형의 친구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공대형은 프로파일을 딱 보는 순간 이 친구는 공대 맞구나, 이과 맞구나, 문과 맞구나 딱 보이죠. 점쟁이도 아닌데 프로파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시각, 공간, 추론, 시공간이나 유동 추론이 굉장히 높아요, 아이들이. 사실 이제 이걸 보시는 학부형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공대 들어가면
이것도 미적분, 저 과목도 미적분들이 막 산재해 있어. 그래서 이 시공간 유동추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수학적 개념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작업 속도, 문제 해결 방식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기계 시스템을 다루는 능력치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웩슬러로 보는 공대형 아이의 특징, 시공간 유동 추론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도형 패턴이나 공간 구조를 잘 빠르게 읽고 규칙을 잘 찾아냅니다. 또 처리 지표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각 정보를 빠르게 스캔하고 정확하게 작업하죠. 그래서 보통 블록, 디자인, 매트릭스, 추론 같은 과제에서 속도, 정확성 동시에 나온 친구들 많습니다. 즉 공대형들은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구조, 규칙, 시각정보 처리에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죠. 유연성 있는 추론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친구들은 어릴 때 키워보시면 아세요. 완성형 제품보다 미완성된 걸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잘 맞추고 블럭 좋아하고 레고 좋아하고 음물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유심히 한번 보세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아이 기질이나 진로 성향을 좀 파악하고자 강점이나 약점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오신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요 프로파일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 프로파일을 봤을 때 먼저 드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모범생이겠네. 그럼 이 친구 진로 궁금하시죠? 전체 지능 128, 상위 3% 안에 들어갑니다.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언어가 122, 시공간 122, 추론 111, 작업 기억 134, 처리 속도 119입니다. 특히 작업 기억 영역에서 여기 매우 두드러지죠. 아주 강점입니다. 기억력이 아주 비상한 친구인 거죠. 소위 말하는 머리 좋은 친구. 이것을 강점으로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 작업 기억입니다. 사실 이 친구는 유동 추론이 조금 약점이에요. 본인에게는 사실은 이 전체적인 점수로 봤을 때 낮진 않지만 나의 영역에서는 약점인 거죠. 이 친구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고 작업 기억은 아주 좋은, 하지만 이과적 특성이 과학고에 입학할 만큼인가 하는 거는 조금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많이 남아있죠. 준비를 따박따박 해 나간다면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의 강점과 약점을 말해주세요. 자, 이 친구의 강점은 확실하게 작업기억 134, 상위 1%입니다. 너무 좋죠? 이 친구는 기억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기억력을 바탕으로 다른 공부에 적용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약점은 유동추론인데요. 이전에 제가 쓴 책에서 대치동 학습 멘탈리스트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서울대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의 본인의 장점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기억력이 비상하대요.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죠. 작업 기억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학생이 좀 재수 없겠지만 저는 암기능력이 좋기 때문에 수학도 외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학도 암기 과목처럼 외웠다고 한 친구였어요. 이렇게 추론이 좋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질검사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본래 IQ만 보시면 안 돼요. IQ와 기질검사, 부모의 양육이라든지 뭐 학습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다 봐야 되겠죠. 이 친구는 자극 추구는 낮고 위험 회피도 낮아요. 되게 안정적인 친구입니다. 근데 사회적 민감성도 낮아. 근데 요거는 사회적 민감성이 좀 낮은 거는 조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던가 내 마음을 헤아린다던가 이거 조금 낮거든요. 근데 인내력이나 자율성은 상당히 좋아요. 이 세부적인 어떤 것들을 보면 자기 수용도 이렇게 높고 또 책임감이나 유능감이 상당히 높아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나 유능감도 발휘하는 친구다. 이때 어머니의 프로파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어머니는 이 자녀는 굉장히 비슷했어요. 안정적이고 자극 추구나 민감성도 좀 낮죠.
자율성은 90%로 아주 높고 연대감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성을 곧잘 하시는 분이죠. 어머니 또한 본인의 일이나 직장에서 유능감을 발휘하는 전형적인 커리어 우먼 프로파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학습 전략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이 친구는 이제 프로파일 한번 보시면 현재 성적도 희망 성적도 최상위권입니다. 주요 교과에 대한 유능감도 상당히 높고요. 이런 친구들은 자신감이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친구다. 그런데 방향성 부분은 아직 조금은 덜 설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초등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지금 딱 넘어가는 시기니까 새로운 판을 이렇게 짜보는 시기니까 웩슬러 검사 굉장히 컨설팅이 이 친구한테는 요긴한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소장님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리해 주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자, 첫 번째 이 친구는 사실 의생명공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특목고 중에서 고민을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특목고 가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굉장히 성실한 친구니까. 근데 의생명의 경우에는 또 의대를 갈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파일이었거든요. 사실 이 친구는 의대에 더 적합한 프로파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의대를 가서도 연구자로 남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1순위 가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국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해 보였어요. 책을 읽는 부분. 보시면은 그 공통성도 괜찮은데 언어라든지 상식은 또 괜찮은데 언어가 좀 약했어요. 언어 부분이 조금은 길러진 느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인문학 수업 그리고 국어 학원을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토대를 조금 닦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 1순위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인문학 수업은 정말 의대생들한테 정말 중요하거든. 그리고 특히 중학교 1학년 아주 심도 깊은 인문학 수업 받으면서 책 많이 읽어야 돼요. 2순위 가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수학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수학 그 영재원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영어가 생각은 조금은 애매했어요. 수능 영어를 한 번도 쳐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명이 좀 다니는 학원에 있던데 학원보다는 개인이나 또 아니면 좀 소규모의 영어로 가서 영어를 조금은 더 빡세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조금 안타깝긴 해요. 초등학교 때 조금 마무리 좀 더 지어 넣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수학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그래도 영어 조금 2순위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학을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니까. 자, 3순위 수학입니다. 이게 공대나 의대 가려면 수학을 좀 잘해야 되는데 수학은 좀 안정적으로 지금 잘 해왔던 성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옮긴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는 내가 원하는 학원에서 하되 테스트는 조금 큰 학원에 가서도 보면서 조금 서서히 의대 중심이나 조금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학원에서 조금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레벨을 확인하면서 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드렸어요. 정리를 하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의대 쪽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기울여 봅니다. 이과적인 부분이 확 터지는 부분이 잘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고른 파일이라서 좀 두고 보면서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웩슬러를 보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그렇죠. 웩슬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검사 결과를 통해서 약점, 강점 이 좀 파악을 해보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한 1, 2년 동안에 전략적으로 학습 방향을 좀 한번 설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진짜 능력도 제대로 또 확실하게 명확하게 얻고 갔기도 합니다. 의대형인지 공대형인지 감이 아니라 근거로 선택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PD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지능이 높으면 의대랑 그런 공대 중에 자기가 좀 더 좋아하는 걸로 골라서 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거에 좀 더 적합한지 검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프로파일 워낙 많이 보니까 아 얘는 뭐 의대 가면 참 좋겠네. 아 얘는 전형적인 과고생이야. 아 얘는 정말 이과 터지네. 이거 딱 보이거든요. 아이 진로 더 이상 감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의대형인지 공대형인지 답은 이미 아이의 인지 프로필 웩슬러 검사 안에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채널, 마음을 잘 돌보는 채널 선희쌤의 마음동행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